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피부과를 선택을 안 했어. 절대 피부과 같은 이런 껍데기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뭔가를 했을 때 전후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솔직히 돈 벌 수 있잖아. 맞아. 근데 그게 우리의 양심이잖아. 원장님들 외모 정병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외모에 너무 외모에 감각을 가지는? 왜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피부과랑 성형외과 그런 걸 조장한다. 외모에 막 너무 집착하게 된다. 막 이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피부과,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런 걸 조장한다? 이런 거죠. 자꾸 조장한다. 유튜브에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해라 하니까 자꾸 내 얼굴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아, 그런 사람이 더 늘어난다? 그런 사람도 자꾸 관심을 가지게. 인스타가 잘못한 거죠. 근데 저도 한때 옛날에 어플로 많이 찍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내 얼굴인 걸로 착각이 돼서 그 얼굴로 안 나오면 절대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잖아. 제가 한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스타에 보면 이렇게 깎아놓은 듯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냥 디카로 딱 찍잖아요. 그 얼굴이 진짜 너무 쌀데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병원 인스타 해보려고 열심히 개인 인스타를 좀 해보고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올리려고 보면 너무 못생기고 늙은 거예요, 나 자신이. 그래서 못 올리겠는 거야. 그리고 막 인스타를 하다 보면 막 알고리즘 뜨는 것도 그렇고 다 예쁜 너무 모습밖에 예쁘고 잘생기고 없으니까. 멋지고 막 옷도 멋지게 입고 몸도 다 좋고 막 이러니까 나도 좀 그런 걸 올리고 싶다는 니즈가 생기더라고. 중요한 것은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컷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잖아. 왜요? 왜 힘드냐? 대부분의 다른 딴 데로 병원에 가지. 가서 해주는 대로 하지.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은 문제인 문제 거야. 그러니까 문제인 어쩔 수 거야. 없어. 맞아. 그럼 그리고 설득은 나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긴 맞아, 해요. 맞아. 저도. 물론 그분들은 답을 정해서 여기서 확인하려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우리의 양심이잖아요. 그치. 솔직히 돈 벌 수 맞아요. 있잖아. 맞아. 근데 맞아. 거기서 우리는 할 필요 없다라고 어, 말해주는 맞아. 게 진짜 맞아. 신뢰라고 생각해요. 표정에서 보이잖아요. 맞아. 이 사람 여기에서 지금 듣고 싶은 말 못 들어서 맞아, 한 병원 맞아. 가서 하겠다. 맞아. 표정에서 보이는데 보내줄 본인들 줄 알아야 양심상 돼. 그걸 그렇죠. 못하지 어. 우리는. 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완전 안 하는 게 되지. 뭐 맞아. 우리니까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최근에 그래서 어떤 환자분한테 원장님 진짜 욕심이 없다 그랬나? 나도 근데 해달라 진짜 그러는데 안 해준다? 진짜 때가 없어가지고 그냥 예쁘시다고 그냥 그랬더니 본인이 하고 싶은 시술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걸 해도 그렇게 막 만족감을 확 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 하지 마시고 지금처럼 관리하시라 이랬더니 원장님 진짜 솔직하다 그랬나? 맞아. 근데 이 말 진짜 많이 네, 듣는 것 뭐, 같아. 네. 응. 후배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스레드에 나는 글러먹은 의사다. 봤어. 글러먹은 의사야. 글러먹은 의사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요새는 피부과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 추구미랑 맞는 원장님을 찾아간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입술 필러를 해도 원장님마다 다 조금씩 다르대요. 원장님들의 추구미는? 우리 다 비슷할 것 같지 않아요? 나도. 왜냐면 자연스러워. 자연스럽게 자기 얼굴에 맞게 그렇지. 비율에 맞게 그렇지. 예쁜 거. 맞아. 그거 내가 맨날 하는데 다 똑같을 거. 저는 과하지 환자한테 않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권수현님은 아마도 엄청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고 티나는 거 싫어하시고 남들이 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덜 늙었으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아마 성형외과에 갔을 거예요. 맞죠? 하면 다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사람의 본 얼굴에서 제일 예쁜 걸 끌어내는 그렇지. 정도까지만 뒤바꾸는 게 아니라. 근데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특히나 뭐 뭔가 채우는 거 필러 얘기나 뭐 콜라겐 부스터나 이런 거 얘기하면 엄청 걱정하시는 분들. 저는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얼굴에서 3년 정도 어려지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게 설명하면 편한 것 같아요. 딱 우리가 추구하는 게 그 정도지 않나? 아니면은 처음 받아보시면 제가 추천하는 걸 다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하다 보면 조금씩 예뻐져 가면 저도 신나고 맞아. 그리고 믿음이 점점점 생기고 맞아. 그러다 보면은 계속 예뻐지는 거예요. 맞아.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뭐 예를 맞아. 들어서 이 얼굴에 있어서 입술이 너무 얇아. 그러면 입술을 막 뭔가 뭉두 같은 입술 우리가 많이 찾는 그런 걸 디자인하는 건 아니고 그 입술 안에서 조금 또 비율을 맞추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재밌긴 한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게 약간 여드름 환자들이 그런데 계속 예뻐지다 보면 사람이 밝아지지 않아요? 환자 자체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네, 예뻐지지. 고객님을 오래 보고 있으면 그 환자 자체가 밝아져요. 그게 결국 추구하는 끝이지 않나. 그치. 그런 환자도 많아요. 젊은 20대 여성분들 중에 중고등학교 때도 안 나던 여드름 왕창 나는 분들 있잖아요. 이유도 모르고 뭐 그런 분들 선물 사들고 와서 원장님 덕분이라고 할 때 저는 약간 약간 눈물 나. 근데 그러고 보니까 선물을 많이 받아본 환자가 그런 환자네요. 저는 기미 환자예요, 그러면. 근데 원장님 기미는 왜 못 없애는 거예요? 시간이 없었어. 이미 제 얼굴 제머리 제머리 왕따다. 그러면 그 환자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 환자가 다시 찾아오는 이유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바탕이 돼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환자가 일단은 만족을 해야지 다시 오는 거지. 맞아. 솔직하다고 다시 오나 그건 아니에요. 환자분이 딱 진짜 필요한 거를 우리는 해드리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를 드리고 그러면은 보통 다시 오시죠. 근데 이 실력을 갖추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아, 맞아요. 우리가 매번 맞아요. 워크숍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 그 다음은요? 저의 매력? 매력 어필 하나씩 하자. 매력 어필 하나씩. 원장님이 생각하는 환자들이 제일 말하는 매력. 생각하면 안 되는데 원장님? 고민하지 마세요. 잘생겼다? 희망사항 말고. 진짜 다음 넘어갑시다. 저희 건네점의 주 환자 고객님들은 5, 60대가 많아요. 이런 얼굴 좋아한다고요? 아유 장난 아니에요. 진짜. 원장님 어떻게 날이 갈수록 이렇게 잘생겨지냐 맨날 그러면서 오세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수연 원장님. 제 생각인데 저는 첫인상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깍쟁이 같고 약간 차가울 것 같고 이런데 겪어보면은 이게 털털하다. 뭔가 얘기할 때는 팩폭을 한다는 거죠. 아, 너가 솔직하게.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네 얼굴은 이래서 안 되고 진실되다. 당신의 돈이 이거밖에 없으면 요만큼 그치, 이걸 그치. 해라. 이걸 이렇게. 원하는 것 같아, 환자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원장님 계속 내 매력 뭐라고 말하지 지금? 근데 원장님 매력 내가 알아. 나는 정화미 원장님 매력을 정확히 알아. 저도 알아요. 내가 환자면 정화미 원장한테 가요. 나도. 왠줄 알아요? 동시에 얘기해. 원장님은 둘, 셋, 믿음. 신뢰. 그래, 오. 믿음, 신뢰. 맞죠. 제가 맨날 오. 유튜브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뭐야, 원장님은 우와. 저랑 진짜 정반대인 게 이 사람 이게 좋잖아요. 너무 좋아. 이게 바로 나온 사람이야. 근데 원장님은 이 좋은 게 1차, 2차, 3차, 4차 다 거치고 진짜 좋아야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그게 환자한테 진짜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 저는 그것도 있어요. 뭔가 시술을 할 때 환자가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차분하게 이거를 막 받아들이고 이걸 설명하는 게 전 너무 신기해요. 맞아. 저는 정화미 원장님 처음에 되게 약간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쿨하고 정감 있는 그 뭔가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음에 내 매력 잘생김. 기회를 여러 번 줬잖아요. 생각을 하지 말래매. 잘생김 딱 튀어나온 게 잘생김인데 그 신뢰고 뭐. 여기서 묻히는 걸로. 아니, 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가끔 듣는 게 진료를 보고 실장님이랑도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되게 좀 까다로운 분이었어. 막 물어보는 것도 많고 나는 또 그냥 보통 다 들어주고 하니까 상담을 하고 나갔는데 실장님이 들어와서 저분이 되게 까탈스러우신데 원장님이 너무 좋대요. 이런 얘기를 가끔 듣기는 해요. 감정의 기복이 없는 그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막 기쁘지도 않고 막 누가 뭐라고 해도 막 짜증이 난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화도 잘 안 맞는 것 나거든요. 같아. 연애할 때도 사실 남편이랑 결혼을 하기 전에 되게 고민을 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이 사람이 막 너무 좋지 않은데 이 사람이랑 결혼을 이미 말씀하셨을 것 같아. 결혼을 해도 되나? 그리고 내가 또 나이가 어렸으니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결심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근데 너는 누굴 만나도 그럴 거야 라는 말을 저한테 해줬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그럴 것 같다. 나는 누굴 만나도 그럴 것 같다 했는데 약간 이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냥 나는 내가 판단한 내가 할 말을 그냥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저는 힘들지 않거든요. 그 이유지 않을까? 타고나신 거예요.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기질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김정식 원장님. 오랫동안 준비했을 텐데 실력이 좋아서. 원장님 야, 원장님 지금 근육이 딸려요. 똑바로. 원장님 카리스마? 전 좀 자신감을 많이 표현하는 편이에요. 근데 아줌마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40대, 저는 좀- 50대 원장님 계속 눈웃음 하는 거 아니에요? 눈웃음 당연히 하고요. 근데 그 20, 30대에게 신뢰를 주는 얼굴이 있고 4, 5, 60대에 아, 또 신뢰를 주는 얼굴이 50대라고 있어. 지금 한 번 더 어필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냥 신뢰를 주는 얼굴이 있다. 저는 요즘 꽃을 폈어요. 아, 우리 진짜. 집대한테? 근데 이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뭐야? 이제 시술 결과가 이제 기대만큼 안 나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 난 근데 일단 미안함이 먼저. 왜냐면 이 사람 돈을 썼잖아. 그렇지. 이 사람 돈값은 내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솔직히 더 해줘. 저랑 비슷해요. 난 그냥 더 해줘. 그게 저도. 얼마가 됐든. 그게 내 마음이 편해. 그래서 난 페이드한테도 다 그렇게 하라고 해요. 편하게. 네. 이 사람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울세라를 600샷을 받았어. 근데 얼굴이 그대로인 거예요. 울세라로 지방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지방이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정말 여기가 가름해지는 거였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순간에 미스테이크였던 거지. 나의 설명이 적절하지 못해서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은 만족스럽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저는 다시 지방 파괴 주사를 3회 다시 다 해줬어요. 그리고 만들어줬어. CL 주사.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해. 예, 예. 왜냐면 이 사람이 그래도 돈을 쓴 값은 난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정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계속하면서 미리 설명을 진짜 많이 하는 것 맞아. 같긴 해요. 부세라를 하면 이 정도 효과밖에는 못 얻을 거다. 그래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니까 환자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이만큼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이만큼인데 환자의 기대치가 이만큼이다. 그러면 이제 미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리 설명을 하면은 그거는 당연한 결과인데 나중에 설명을 하거나 뭐가 생겼을 때 그때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진짜 변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술을 했을 때 이게 어떤 결과를 이끌어올 거다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를 만들어 드리는 거는 또 실력이지 않나라는 맞아, 생각이 맞아, 들고, 맞아. 아까 박지원 원장이 되게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저도 저의 경험에 의해서 아 얘는 이 정도의 결과는 나와야 해라고 하는 제 나름의 맞아. 기준치가 있어요. 맞아. 이게 뭐 환자분의 기준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전후로 그 벡트라라고 하는 3D를 다 찍지만 그러고 나서 봤는데 내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난 당연히 해줘야지. 돈을 냈으니까. 안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해드리기는 하지만 제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지. 사실 이거 지금 박규진 원장님이 얘기했을 때 다 공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뭔가를 했을 때 전후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맞아. 그게 트레이닝을 받았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가격의 차이를 결국 가져오는 그래. 거죠. 아니 난 진짜 네이처라서 어쩔 수가 없어. 너무 깜짝 놀란 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톡스를 했을 때 우리도 부작용 만들 수 있잖아요. 맞아. 말을 했는데 사무라이가 생길 맞아, 수도 맞아, 있고 맞아. 뭐 생길 수 있어. 생기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해결해주지. 해줘야지. 주면서도 미안하지. 미안하지. 불편하셨으니 저희가 이거는 해드려야 됩니다. 맞아, 맞아. 근데 그거를 터치업을 비용을 받고 하고 저는 그게 진짜로 잘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하지 않은 곳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의 병원의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책임까지 우리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원장님 그거 많이 해보셨나요? 맞아. 이 원장님 잘하시냐 어.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경험이 많은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예상될 부작용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며칠 내에 이렇게 좋아질 거고, 혹시나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뭐 이런 거 해주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게, 그게 경험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맞아. 그게 그냥 상담에서 녹아나 나오는 거죠. 근데 시술 솔직히 너무 개인마다 다른 거고 필요한 거는 다 다른데 피부과 때 보면 다 잘해 보이고 다 설명하니까 뭘 잘해요? 이러갔어? 자굽이 몰라요? 자굽이 피치 뭐예요? 원장님들마다 다 경험이 많으시고 환자들이 하는 얘기가 되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자기는 여기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근데 결국 그거를 종합해보면 바라는 거는 한 곳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결국엔 다 갸름해졌으면 좋겠고 좀 작아졌으면 좋겠고 뭔가 고생한 얼굴 같아 보이지 않고 얼굴이 우아한 거, 그리고 피부가 좋았으면 좋겠고 빛났으면 좋겠다. 모토로 얘기를 하는 거는 작고 우아하고 빛나는 얼굴이 결국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시술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쪽의 방향으로 시술을 열심히 잘 하고 있죠. 근데 요즘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가 더해주사로 얼굴을 라인을 만들고 채울 땐 채워놓고 이런 개념을 말하면 일단 환자들이 거의 울싸마지 하고 싶다라고 왔는데, 내가 다른 개념을 말하면 다 처음 들어봐요. 그게 돼요? 이거 뼈 아니었어요? 이 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진 쫙 보여주면 되는군요. 완전 환자들이 그냥 포기하고 살았던 그거를 변화해주니까 그게 진짜 큰 것 같아요. 다른 병원에서 안 해주는 거잖아. 근데 환자분들이 요즘 네이버에 쳐본대요. 더해주사. 그거 안 나오는데 뭐예요? 라고 많이 묻긴 해. 사진이 그냥 가장 사진. 직관적이고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더해주사도 그렇고 스컬트라도 그렇고 주변 반응이 다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는데 예뻐졌다. 그 말 제일 듣고 싶잖아.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히러스는 그거 안 돼요. 자구비. 아직도 몰랐어요? 자구비. 근데 저 피부과면 좀 미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환자들은 병원을 선택할 때 여의사이기 때문에 좀 메리트도 있거든요, 사실. 남자 피부과 의사의 메리트라든지 있을까요? 궁금해요. 환자들이 그 말을 하긴 했어요. 여자 원장님한테 말하기가 더 편하대요. 두 번째는 여자 원장님이 미감이 더 좋을 것 같다. 왠지 더 외모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은근히 남자 원장님들이 더 섬세한 경우도 좀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살아남았어. 근데 여자들이 이게 있대요. 내가 이 고민을 막 말했어. 그럼 여자들은 좀 공감을 해준대. 그러니까 여자 뭔지 원장님들은. 알잖아요. 뭔지 알지. 그 포인트가 뭔지. 근데 어. 남자 원장님들은 약간 공감이 안 되는 그 포인트를 환자들도 느낀대요. 그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 어때요, 원장님? 여긴 남자 혼자 같은데. 왜냐면은 내가 남자니까, 내가 남자라서 메리트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것보다 환자들이 이럴 때 여자 원장을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많은 거죠. 한 번도 못 나이는 봤어. 있어.
내가 어려서 이 사람을 잘 설득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많았어요. 아 근데 그 말을 많이 해요. 원장님이 왜 이렇게 젊어? 이 말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연령대 뭐 한 30, 40대 여성한테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어머니들, 막 50대, 60대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중년 또 시작해. 이상해. 굉장히 잘 먹히는 맞아, 그럴 것 같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표 원장이니까 폐 원장님들이 여자 원장이면 나가요. 폐 원장이 맡고 있던 환자가 나한테 오잖아요. 남자 원장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실장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여자 원장한테는 내가 막 미주하고 잘 얘기할 수 맞아, 없는데 맞아. 남자 원장은 좀 무섭고 좀 얘기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나한테 다니는 환자들 중에도 나한테는 막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한다 하고 실장하고 얘기하겠다는 사람이 꽤 있어요. 말하기 근데 좀 그런 부담스러워서. 면에서 여자 원장님들의 어떤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다. 뭐 남자 원장의 메리트가 있는 건 뭐 내가 남자라서 내가 뭐가 또 메리트가 있는지 그걸 잘 모르긴 하죠. 개념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뭐라고 했는데 네. 그랬어요? 이러면서.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장하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징그러. 왜 저래? 왜 저래? 맞아. 애견 약간 애견 있지 않나요? 원장님? 있죠. 있는데 피부과 남자 의사 중에 애견 없는 기본적으로 예, 조금 요새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해달라고 하는 시술이 있어요. 시술. 근데 가장 원하는 거는 그거 같은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한테 뭐가 뭐가 필요해요?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결국에는 의사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과에 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미투어 해주세요 많이. 미투어 해주세요. 근데 저는 실제로 볼륨이, 페인 이걸로 제일 많이 와요. 아, 몰라요. 저는 제 그 편 보고 오셔서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뭐 때문에 오셨어요? 미투어. 딱 진짜 아까 딱 명확하게. 그래서 뭐가 신경 쓰이세요?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얼굴이 좀 총체적으로 남북이에요. 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원장님 유튜브를 보고 저는 미투어를 생각을 하고 왔어요. 뭐 요새 진짜로 문제야. 보통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은 원트보다는 피부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원트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맞아. 시술 단일 시술 보톡스를 제외하면 보톡스는 당연히 가장 많고 보톡스 제외하면 요즘에는 진짜 리토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시술을 원트에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인기가 많아서. 다음 질문. 왜 피부과 선택하셨어요? 피부과? 저는 사실 응급의학과랑 여기랑 순환기 내과. 근데 세 개가 다 보면 직관적이죠. 네, 그러니까 눈에 뭔지 알 보이고 것 같아. 빠르게 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는. 피부는 그렇잖아요. 우리 딱 보면 이거는 뭐 때문이다. 피부과에 그 명확하게 보이는 전후 변화, 그런 사진, 딱 눈에 보이는 거 그게 좋았다. 원장님은요? 저는 아픈 거 보는 게 싫었어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 보는 게 의사인데 저는 제가 피부과 실습을 돌면서 꼭 아픈 사람만 보는 거는 아니구나. 원래는 사실 저는 기초의학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잘 어울려요. 네. 근데 임상 그 실습을 돌아보니까 이거 나는 기초의학 쪽이 아니다. 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를 생각을 했고 좀 좋지 않은 분들을 좋게 해주는 그런 보람을 얻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냥 더 밝게 만드는 뭐 이런 쪽에 맞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피부과를 선택했죠. 비용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별게 아닐 수도 있지만 환자분들이 기분 좋아지고 길게 오셨던 분들 이런저런 얘기 막 하잖아요. 저는 그런 관계를 만족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약간 이동 원장님 좀 정신과 느낌이에요. 근데 원장님 왜 피부과 가신 거예요? 이제 인턴 돌면서 처음에 소아과가 되게 좋았어요. 중증도가 심한 애들이 왔는데 너무 좋아져서 나가고 그런 게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전공의 선생님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가 봤거든? 1년차 진짜 고생 많이 선생님이 하시죠. 3일 동안 진짜 3시간도 못 자. 맞아. 그러면 그땐 더 심할 때잖아요. 진짜 우리가 계속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튼 소아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나는 체력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나는 못하겠는데 하고 이제 피부과 인턴을 갔거든요. 약간 이것도 여기랑 비슷한데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소아과가 좋았던 것도 금방금방 좋아지는 맞아. 거를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맞아. 피부과가 약간 그거랑 맞아, 비슷한 맞아. 느낌인 거예요.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뭔가 눈으로 보고 진단을 하시는 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인턴 때는 특히 다른 데는 피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뭘 찍고 뭘 자꾸 해야 되는데. 처방을 내고 안 될 것 같은 건 조직 검사를 내시고 이런 걸 보면 저도 그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너무 다들 멋있는 얘기 하셨는데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냥 있어 보여서. 피부과 그냥 근데 그게 간지 나는 거예요, 그냥. 맞아. 피부과 전공이라고 하면 쟤는 진짜 공부도 1등, 뭐 다 잘했구나. 막 이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약간 엑설런트의 상징 같은. 네, 약간 그 있잖아. 피부과 1등만 가는 과잖아요. 그게 우리 때 그랬을걸요? 그전엔 안 그랬어요. 그전에도 그랬어. 아니야! 한 20년 전 올라가면 피부과 꼴찌들이 가는 데라고 아이, 했어요. 박원장 나랑 자네랑 20년이 차이가 안 나.
저는 예쁘게 만드는 게 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 자신도 꾸미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예뻐지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우리 피부과 전공의들은 미용을 많이 보진 않잖아요. 피부 질환을 보잖아요. 그래서 나랑 맞을까 했는데 이게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도 저한테 딱 맞더라고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됐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좀 단 한 가지 안 맞는 거는 저도 좀 빠른 변화를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제 피부 질환이나 아니면 피부 미용 시술 중에 좀 오래 걸리는 게 있잖아요. 뭐 막 기미라든지 그런 건 저랑 좀 안 맞기는 한데 김희 환자 오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김희 환자 저기 가고 김희 여기 가고. 김조심 원장님은요? 궁금하다. 우리가 PK 때 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이너 과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메이저는 무조건 돌아야 되고 선택 마이너가 있어요. 별로 안 중요한 과, 대표적으로 피부과를 포함한. 그러면 그 중에서 선택을 가는 건데 저는 피부과를 선택을 안 했어요. 저는 약간 바이탈 뽕도 좀 있고 나는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대의사가 돼야 돼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는 진짜. 그래가지고 나는 뭐 절대 피부과 같은 이런 껍데기과? 네, 아예 관심도 없고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아예 당연히 남자니까 정형외과. 그래, 남자면 OS지. 정형외과 이런 거 들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런 삶을 내가 살 수는 없겠다. 뭐 현실적으로 GS 이런 거, NS 이런 거 못하겠다. 바이탈 뽕이 있는데?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사회 뽕도 들고 학생 때랑 공중보건이다. 돈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어떤 것도 중요하고 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니까 그게 좋겠는 거야. 우연치 않게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피부과에서 하는 일 중에 되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병리를 보는 거라고. 조직을 보는 거라고. 근데 본과 1학년 때 제일 성적이 좋았던 것도 조직학이에요. 본과 2학년 때 제일 성적이 좋았던 게 병리학이에요. 그래서 CPC 열심히 하셨나요? 열심히 했죠. 저는 그래서 전공의 할 때도 CPC 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게 피부과 전문의가 다른 점이잖아요. 우리는 인상을 봤을 때 이 조직이 어떨지를 알기 때문에 밑에 조직을 모두 다 상상하면서 우리가 시술을 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라서 결국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의외다. 그러게 진짜 의외다. 세상 안 어울리던데. 원장님 하나 둘 셋 말씀해 주셔야 돼요. 원장님에게 피부란? 하나 둘 셋. 제 직업? 원장님에게 피부란? 좋아야 되는데. 원장님에게 피부란? 평생 관리하는 것? 원장님에게 피부란? 탱탱. 원장님에게 피부란? 인생?